알겠습니다. 인공 치아를 이식하겠다, 이렇게 임플란트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신 분들이요. 사실은 그 시술의 위험성 때문에 겁을 내시고 두려워하시는 경우도 많이 계시고요. 수술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는지 참 궁금해하시고 걱정스러워 많이 하시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환자분이 처음에 병원에 오시면은 누구든지 다 두려워합니다. 저도 이 방송에 나올 때 나오기 직전까지 떨렸었는데요. 네. 실제로 시술을 받고 나신 분들은 별게 아니네 하시면서 나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예. 생각 이상으로 안전하고 치과에서 흔히 받는 치과 치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치아를 뽑는 치아의 역순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치아를 뽑고 나면 흥하는 공간이 생기잖아요. 갈치아가 생깁니다. 아무리 잘 꼬맨다고 하더라도 공간이 생겨서 음식물이 들어가게 되고 또 염증이 생기게 되고 공간이 크기 때문에 피도 많이 나게 되고 하는데 임플란트 경우에는 이거 역순이니까 구멍을 막는 거죠. 네. 막아놓으니까 음식물도 잘 들어가지 않고 염증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도 그렇게 심하지가 않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수술 시간은 뭐 술자의 능력이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은 보통 한쪽이 신고 한쪽이 신고 한쪽이 신고 한쪽이 신고 이렇게 4개 신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은 대부분 편쪽으로만 수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당 한 10분 정도, 10분 내로 생각하시면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치아가 빠지는 경우에 크게 앞니가 빠진 경우, 또 어금니가 빠진 경우, 전체 이가 빠진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앞니가 빠진 경우에 어떻게 이식을 하고 치료 성과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앞니가 빠졌을 때 심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아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심리적으로 나타나는 게 자연치와 유사하게 만들기가 참 쉽지가 않는 부분입니다. 네. 그림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쪽 부위의 앞니는 대부분 수술할 때 인공을 절개 아픈 뼈가 많이 남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인공뼈를 이용하여 잘 이식을 한 다음에 임플란트를 신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기다리게 되는데 이 기간에도 여기 나와 있는 힐링 어부트먼트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잘 이용해가지고 임시로 치아를 3개월 동안 만들어줘도 지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한 3개월 정도 기다리면 완전히 뼈하고 골유착이 되기 때문에 세라믹을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완성하게 됩니다. 예, 두 번째로 이렇게 보면은 어금니의 경우에는 이렇게 다수치아가 상실된 경우에 임플란트를 신고 나서 역시 또 3개월 기다리게 됩니다. 이렇게 다수치아가 상실됐을 때는 임시로 바로 일을 해줘도 초기 고정만 좋다면은 임플란트 성공률에 크게 지장이 없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앞에는 세라믹으로 해서 이와 비슷한 색깔로 수복함으로 인해 가지고 심리적으로 영향이 없게 되고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제작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아의 기능을 회복하는데 심리적인 기능과 또 제작 기능을 완벽하게 회복해주는 시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수치아가 상실된 환자분이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흔들리는 것도 다 빨리 뽑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치아만 살리고 나머지 부위는 임플란트나 아니면 다른 크라운을 하셔가지고 완성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만약에 생활에 의욕이 생기는 거죠. 이가 없다가 갑자기 이가 생기니까 생활에 의욕도 생기고 식사를 잘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소화도 잘 되고 모든 생활상에 유리한 면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예. 앞서 본 환자들의 경우에는 다 뼈 상태가 좋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만약에 뼈 상태가 좋지 않다면 이런 시술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뼈가 없으면은 원래 뼈가 있는 상태가 제일 좋겠지만은 뼈가 없으면은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되면 뼈를 먼저 이식을 하셔야 됩니다. 인공뼈로 대부분 이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식해놓고 한 6개월 정도 기다린 다음에 그때부터 통상적인 치료 방법으로 똑같이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약간의 뼈가 남아있다면은 그 자리에 잘 심어가지고 초기 고정을 유지한 다음에 인공뼈를 쳐놓고 하면은 치료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전신 건강 상태라든지 뼈 상태가 안 좋아서 이런 경우에는 한두 개만 심어가지고 털리를 잘 제작함으로 인해가지고 기존의 털리보다 훨씬 편한 털리를 제작하실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전략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치아 이식 수술 후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 왜 그렇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잇몸을 절개하고 뼈에 구멍을 내서 인공치근을 이렇게 심는 시술을 하게 됩니다. 네. 뼈에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통증을 못 느끼게 됩니다. 시술 시에는 마취를 하고 또 국소 마취를 하기 때문에 아픈 거는 못 느끼지만은 찢어진 잇몸이 피가 나게 되고 붓게 되고 일반 상처가 우리가 타박상에 입었을 때나 아니면 찰가상에 입을 때나 하고 비슷한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러나 미리 진통제를 먹고 시술을 하시기 때문에 시술 후에도 큰 통증이 없고 느끼더라도 치주 맞을 때와 비슷하게 약간 둔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도 진통제로서 충분히 해결됩니다.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쉽고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상에서 두려움은 많았지만 실제 통증 때문에 크게 고생하신 분들은 거의 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임플란트를 한 후에는 다시는 그 치아를 잃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네, 발치했을 때와 별 다른 게 없습니다. 환자의 실수로 치아를 잃어 다시 회복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아니면 고가의 치료를 하고 그러는지 몰라도 환자분들이 잘 관리하셔가지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 주의사항을 한번 살펴보면요. 수술 후 24시간 동안은 입을 세게 헹구거나 빨대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계속 출혈이 있기 때문에 상처 치유에도 지장이 있고 몸에도 좋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칫솔 지혈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술 부위는 꼬매게 됩니다. 이게 실도 꼬매게 되는데 그 부위가 자꾸 찢어지게 되면 또 그 상처 치유에 영향을 주게 되고 수술 후 48시간 동안은 수술 부위에 얼음 찜질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붓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많이 막을 수가 있습니다.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걸 대부분 무시하는데 대강 좀 하다가 안 아프니까 그만두시는데 계속 오랫동안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담배나 음주는 꼭 삼가해야 되고 혹시 또 사우나나 격렬한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이게 혈관이 계속 팽창되기 때문에 상처 치유에 굉장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종을 좀 작게 하기 위해서 높은 대결을 대주시면 유리한데 이거 높은 대결이 없으신 분은 대결 한 2개 정도 해가지고 좀 약간 테레비를 보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간을 보내시는 게 좀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출혈 시 대부분 수술 후에 꺼지를 한 2시간 이상 물게 합니다. 그러나 사회생활 하다 보면 말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뭐 먹고 싶은 것도 생겨서 일찍 꺼지를 떼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계속적인 출혈이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5일 동안은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가지고 그 부위에 큰 자극을 주지 않는 것이 좋고 코를 세게 푸는 것은 안 됩니다. 지혈이 잘 안 되고 또 상하게 임플란트 시술할 때는 그 코 옆에 상악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부위에 대부분 상처를 주기 때문에 코피가 어느 정도 날 수가 있고 코를 세게 풀면서 상처 치유에 지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코를 세게 푸는 것은 그 윗니 쪽에 임플란트를 했을 경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처가 어떻게 치유되나 자신이 자꾸 입술을 펼쳐서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억지로 꾸며놨던 게 잇몸이 강하면 괜찮은데 약한 잇몸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자꾸 이렇게 들다 보면은 그 상처 부위가 덧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 의사가 특별한 지시를 하기 전까지는 옛날에 끼던 틀니를 끼시면은 자꾸 눌려가지고 상처가 났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 시술 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병원을 연락하셔 적절한 조치를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음식을 먹고 난 후에 종종 우리가 그 이쑤시개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임플란트를 하신 분한테는 역시 좋지 않겠죠? 네. 되도록이면은 병원에서 추천해준 구강용품을 사용하셔가지고 음식물을 제거하시는 게 좋은데 임플란트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음식물이 자연식보다 상당히 많이 끼게 됩니다. 이런 거에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강용품이 없다면은 이쑤시개를 사용하시게 되는데 사용 안 하시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음식물이 끼어서 불편하고 염증이 생기는 것보다는 훨씬 편리하신데 그래도 너무 심하게 피가 날 정도로 자극을 가하면 잇몸도 나빠지게 되고 임플란트에 악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되도록 주의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수술을 한 후에 본인의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병원을 찾아서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병원은 얼마나 자주 어느 정도까지 찾아봐야 되는 건가요? 수술 후 1개월, 1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개월 성공했다면 거의 대부분이 성공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네. 한 달 후에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때 병원에 반드시 나오셔서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이상이 있나 없나 확인하셔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매 6개월마다 불러서 잇몸이 어떻게 되고 있나, 임플란트가 잘 있나, 과거에 식사를 잘 하시고 있나, 네. 다른 불편함이 없나 체크를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치아 다시 검진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건강한 잇몸을 유지할 수 있게끔 환자들한테 주의사항도 알려드리고 하기 때문에 대단히 그 검진의 중요성은 큽니다. 그리고 검진을 함으로써 다른 치아 그 건강도 굉장히 잘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진은 꼭 하셔야 되고 조그만 그 처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명을 굉장히 연장시킬 수 있는데 그걸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그 치아 수명을 짧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사고로 우리가 치아를 잃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부주의해서 치아를 잃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후 약방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치아를 관리를 해야 치아를 잃지 않을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기 치아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아무리 임플란트를 잘한다 그래도 100% 자기 치아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자기 치아를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물론 자기 치아가 튼튼하게 타고났으면은 네. 참 그거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 자기가 약간 부실하지만은 자기 치아를 잘 관리하시면 얼마든지 오래 쓰실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이 물론 치과로서 책임이 크겠지만은 제대로 된 구강 관리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치과를 방문했을 때 스케일링 후에 잠시 입 닫는 방법이나 치아 관리 요령을 가르쳤을 뿐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터득한 방법으로 인해 가지고 구강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것보다는 가까운 치과에 가셔가지고 진짜 얼마나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를 터득하시는 게 좋습니다. 3살부터 8살까지 간다고 잘못된 방법으로 계속 하시다 보면 치아는 계속 망가질 수 있고 자기는 열심히 관리를 하지만은 치아에 나쁜 영향을 오히려 줄 수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관리할 수 있는 요령을 터득하셔가지고 정말 웰빙할 수 있는 치아를 만드는 게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웰빙 시대를 맞이하여 평균 수명이 정말로 연장이 많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나이가 드셨는데도 고기도 못 먹고 김치도 제대로 씹지 못하면 정말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치아 건강을 잘 유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잘 치료도 받고 깨끗이 닦고 함으로 인해서 음식을 잘 섭취함으로 해서 소화도 잘 되고 모든 그 기관이 건강하게 되어 우리 몸 전체가 건강해지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타고난 건강한 치아를 가지고 있으신 분은 복이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잘 관리하셔가지고 웰빙 시대에 맞춰서 정말 건강한 삶을 평생토록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임플란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주신 분은 치과의사 손회수 원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5세 이상 노인의 40%는 자기 치아가 모두 소실이 돼서 먹는 즐거움을 모두 잊고 사신다고 합니다. 치아가 상실되면은 다른 치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뿐더러 조금 더 심하게 되면 턱관절에 장애가 오고 두통, 근육통까지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냥 방치해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치아는 괜찮은지, 우리 가족의 치아는 괜찮은지 점검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셨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